순천 외교 성전투 1598년 9월 명나라 장수 유정이 지도를 내던졌다. 또 패했습니다. 조선 장수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장수가 입을 열었다. 해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특수부대는? 유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해기. 아무 쓸모가 없었소. 장막 밖에 해기 병사 4명이 서 있다.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 3개월 전만 해도 전국이 그들의 이름에 떨었다. 최강의 병기라고 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598년 5월 26일 한양 궁궐. 명나라 장수 팽신고가 선조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대명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조가 고개를 들었다. 선물? 팽신고가 손을 들자 장막이 열렸다. 4명의 거구가 걸어 들어온다. 선조의 눈이 커졌다. 신하들이 뒤로 물러섰다. 온몸이 검었다. 새까맣게 노란 눈동자가 번쩍였다. 곱슬머리는 양털처럼 짧았다. 한 명은 너무 커서 2길은 되어 보였다. 침묵이 흘렀다. 궁궐 마당. 선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들이 사람입니까? 팽신고가 웃으며 대답했다. 핵이라 부릅니다. 바다의 귀신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할 수 있소? 바다 밑으로 잠수하여 적선을 공격합니다. 며칠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선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실력을 보고 싶소. 마당에 칼이 놓였다. 해기 한 명이 칼을 들어 올렸다. 거대한 손에 칼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칼이 공중에서 춤춘다. 빠르고 강하고 정확했다. 선조가 감탄했다. 은자 한 양을 내리겠소. 한양거리, 저녁. 그날 밤부터 소문이 퍼졌다. 들었어? 명나라가 귀신을 데려왔대. 사람이 아니라던데? 온몸이 칠처럼 까맣고 키가 장대만 하다더라. 전라도 관찰사 황신의 보고서. 보고서에 적혔다. 적진에서 들리는 소문입니다. 왜군들이 해기가 왔다는 이야기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군 진영. 왜군 장수가 부하들을 모았다. 명나라가 괴물을 데려왔다고 한다. 물속에서 배를 공격한다더라. 병사들이 술렁였다. 그게 정말입니까? 일본에는 없는 종족이라고 한다. 조심하라. 조선 전역 난중잡록에 기록됐다. 명나라 군이 4만 7천여 명이었다. 해기 4명이 있었는데 살찌고 검고 눈이 붉고 머리카락이 솜털 같았다. 서해 류성룡도 직접 보고 기록을 남겼다. 키가 큰 자는 몸이 아주 커서 거의 2길이나 되었다. 말을 타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다녔다. 전국이 떠들썩했다. 병영, 작전회의. 명나라 장수들이 모였다. 왜군의 보급로를 끊어야 합니다. 해기를 투입하시겠습니까?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저들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소. 조선 장수 한 명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이라면 외선을 모두 침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해기들의 숙소. 해기 4명이 앉아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조선말도 한어도 하지 않았다. 통역관이 몸짓으로 설명했다. 내일 전투 바다. 해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 외교성 근처 1598년 9월 전투가 시작됐다. 명나라군이 왜군 진지를 공격했다. 하지만 왜군은 준비되어 있었다. 조총이 불을 뿜었다. 명나라군이 쓰러졌다. 해기를 투입하라. 해기 4명이 앞으로 나섰다. 조선 병사들이 지켜봤다. 이제 뭔가 다를 것이다. 저들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기들은 일반 병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투는 육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거대한 체격은 오히려 조총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전투는 명나라군의 실패로 끝났다. 해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전투 후 병영. 유정이 분노했다. 해기가 뭘 했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소?
팽신고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조선 장수들도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토록 떠들썩하더니 결국 일반 병사와 다를 게 없었소. 1599년 2월 명나라군 철수식. 전쟁이 끝났다. 명나라군이 철수할 준비를 했다. 천조장사전별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전쟁 참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림 한쪽 구석에 해귀 4명이 그려졌다. 수레를 타고 있었다. 말에 타지 못할 만큼 컸으니까. 조선인들이 그들을 배웅했지만 더 이상 경외의 눈빛은 아니었다. 결국 별것 아니었구나. 해귀들은 조용히 배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는 조선 땅을 밟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는 상상이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모두 사실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1년 1598년 5월 26일 사관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일명 해귀이다. 노란 눈동자의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바다 밑에 잠수하여 적선을 공격할 수가 있고 또 수일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수족을 잡아먹을 줄 안다. 명나라 장수 팽신고가 선조 앞에서 소개했고 선조는 그들의 칼솜씨를 시험한 뒤 은자 한 양을 하사했습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당시 조선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난중잡록, 서해집, 일월록, 여러 문헌에 해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군도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1599년 그려진 천조장사전별도라는 그림에 해귀 4명이 명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전과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나라군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해귀를 시켜 물속으로 들어가 외선의 밑을 뚫어 침몰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는 해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언어 장벽이었을 겁니다. 포르투갈 속국 모잠비크 출신인 그들과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전술의 차이였습니다. 해귀는 수중 전투 특화 병사였는데 정작 육지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셋째, 과장된 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물속에서 같은 표현은 당시 사람들의 놀라움이 과장된 것일 겁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기대를 모았다가 가장 실망을 안긴 병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4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천조장사전별도 그림 속 4명의 해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명나라에 남았을까요?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400년 전 이 땅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이 전쟁의 일부였다는 것. 역사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롭습니다. 상상문고였습니다.